안녕하세요. 솔토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페라의 유령 챕터 11 목소리의 정체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버벅거리더라도 예쁘게 끝까지 봐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1. 목소리의 정체. 샤니 자작은 바로 눈앞에서 크리스틴이 사라진 것이 착각이 아닐까 여전히 어리둥절했다. 다음날 발레리우스 부인을 찾아갔다. 놀랍게도 크리스틴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노부인은 베개에 기댄 채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고 크리스틴은 침대 옆에 앉아 있었다. 크리스틴의 뺨은 다시 소녀처럼 발그레해져 있었다. 눈 주위를 둘러싼 그늘도 사라졌다. 전날의 절망적인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다. 사랑스러운 얼굴에 우울한 분위기만 드리워져 있지 않다면 도저히 어제 일어난 비극의 주인공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라울은 너무도 놀란 나머지 아무런 말도 행동도 취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다. 샤니 자장님, 우리 크리스틴을 모르시나요? 선량한 정령이 크리스틴을 우리에게 돌려보냈어요. 노부인이 말했다. 어머니! 크리스틴이 새빨개진 얼굴로 곧바로 끼어들었다. 그 얘기는 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음악의 천사 같은 건 없다는 걸 아시잖아요. 하지만 얘야, 6달 동안 너를 가르쳐 주었잖니? 어머니, 나중에 전부 설명해 드리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저는 그 약속을 지키고 싶어요. 어머니도 그때까지 아무것도 묻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건 내가 다시는 내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했을 때의 이야기잖니. 크리스틴,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했니? 어머니, 샤니 자장님은 이 얘기가 재미없으실 거예요. 그 반대입니다, 아가씨. 라울은 단호하고 용감하게 말하려고 했지만 여전히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과 관련된 일이라면 나는 관심이 있습니다. 당신도 언젠가 알게 될 겁니다. 어제 있었던 일과 당신이 한 말, 그리고 내가 생각한 것을 떠올려 볼 때 오늘 여기에서 당신을 만나게 될 줄은 전혀 짐작하지 못했어요. 당신이 자신에게 치명적일 수도 있는 비밀을 지킬 생각이 아니라면 나는 당신이 집으로 돌아와서 무엇보다 기쁠 테죠. 당신과는 오랜 친구이기 때문에 발레리우스 부인만큼 나는 당신이 걱정스럽습니다. 우리가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계속 위험할 테니까요. 당신은 희생자가 될 거예요, 크리스틴. 이 말에 발레리우스 부인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무슨 말이에요? 크리스틴이 위험한가요? 그렇습니다, 부인. 라울은 크리스틴이 눈짓을 하는데도 용감하게 사실대로 말했다. 세상에. 순진한 노부인은 숨까지 헐떡거렸다. 전부 이야기에 크리스틴, 왜 날 안심시키려고 한 거야? 자장님, 도대체 어떤 위험인가요? 어떤 사기꾼이 크리스틴의 믿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사기꾼이 음악의 천사인가요? 음악의 천사 같은 건 없다고 크리스틴이 부인께 직접 말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뭔가요? 답답해 죽겠어요. 끔찍한 수수께끼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저와 부인, 크리스틴을 말입니다. 유령이나 마귀보다 훨씬 무서운 수수께끼예요. 발레리우스 부인이 겁에 질린 채 크리스틴을 쳐다보았다. 크리스틴은 얼른 달려가 두 팔로 어머니를 안았다. 자장님 말은 믿지 마세요. 믿으시면 안 돼요. 그럼 다시는 날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렴. 크리스틴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고 라울이 다시 말을 이었다. 약속해야 해요, 크리스틴. 어머니와 나를 안심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그것뿐이에요. 당신이 앞으로 우리의 보호를 받겠다고 약속한다면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묻지 않겠다고 약속해요. 난 당신에게 그런 약속을 해달라고 한 적도 없고 들어줄 수도 없어요. 크리스틴이 거만하게 말했다. 나는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어요. 샤니 자장님, 당신이 간섭할 권리는 없어요. 제발 부탁인데 앞으로는 내 일에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내가 지난 2주일 동안 뭘 했는지 설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내 남편뿐이에요. 하지만 지금 난 남편이 없고 결혼할 생각도 절대로 없어요. 팔을 휘저으면서 자신의 말을 강조하는 그녀의 모습에 라울의 얼굴은 창백하게 변했다. 그녀가 한 말 때문이 아니라 손가락에 낀 금반지가 보였기 때문이다. 남편이 없다면서 결혼 반지를 끼고 있군요. 라울은 그녀의 손을 잡으려고 했지만 그녀가 재빨리 뒤로 가져갔다. 선물 받은 거예요. 그녀는 당혹감을 감추려고 했지만 얼굴이 빨개졌다. 크리스틴, 당신은 남편이 없으니 그 반지는 분명히 당신을 아내로 삼고 싶어하는 남자가 주었겠군요. 왜 계속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거죠? 왜 계속 나를 고문하는 겁니까? 그 반지를 끼고 있다는 건 당신이 그를 받아들였다는 뜻이잖아요. 나도 그 말을 했어요. 노부인이 소리쳤다. 크리스틴이 뭐라고 대답했나요? 신문은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은가요? 내가 보기에는 크리스틴은 화가 난 얼굴이었다. 라울은 그녀의 말을 끝까지 듣기가 두려워 중간에 끼어들었다. 내가 한 말에 대해서는 사과하겠습니다, 아가씨. 당신은 내가 이 일과 연관이 없지 않다는 사실을 알 겁니다. 내가 선의로 개입하고 있다는 것도. 내가 본 것을 말하게 해줘요, 크리스틴.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봤어요. 아니, 봤다고 생각한다는 표현이 맞겠군요. 가끔씩 내 눈을 의심했으니까요. 대체 뭘 보셨나요? 아니, 봤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크리스틴, 나는 당신이 그 목소리를 듣고 황홀경에 빠지는 모습을 봤어요. 벽 아니면 옆방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황홀경에 빠진 당신의 모습. 그래서 당신이 위험에 빠질까봐 걱정스러운 거예요. 당신은 위험한 마법에 걸려 있어요. 내 생각에 당신은 사기꾼의 존재를 알고 있어요. 방금 전에 음악의 천사는 없다고 말했으니까. 그렇다면 크리스틴, 당신은 왜 그를 따라간 겁니까?
왜 천사의 노랫소리를 듣는 것처럼 황홀한 표정으로 일어난 거죠? 나도 들어봤지만 그 목소리는 정말로 위험해요. 크리스틴, 나는 눈앞에서 사라진 당신이 어느 쪽으로 나갔는지도 보지 못했어요. 크리스틴, 천국의 이름으로 당신과 나를 사랑했던 당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부인과 나에게 도대체 누구의 목소리인지 말해줘요. 당신이 말해준다면 우리가 당신을 지켜줄게요. 제발. 크리스틴, 그 남자의 이름이 뭡니까? 당신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준 그 뻔뻔스러운 남자의 이름이. 샤니 자장님, 당신은 결코 알 수 없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한편 발레리우스 부인은 크리스틴이 자작을 차갑게 대하는 모습을 보고 그녀의 편을 들었다. 자장님, 크리스틴이 그 남자를 사랑한다면 자장님이 상관하실 일이 아닌 것 같군요. 아, 그렇군요, 부인. 라울은 쏟아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크리스틴이 정말로 그 남자를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절망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남자가 크리스틴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기 때문입니다. 자장님, 그건 제가 판단할 일이에요. 크리스틴이 화가 난 얼굴로 자작을 노려보면서 말했다. 남자가 그렇게 로맨틱한 방법으로 여자의 사랑을 얻으려고 할 때는 남자가 악당이거나 여자가 바보거나 둘 중 하나란 말인가요? 크리스틴, 라울, 한 번도 본 적 없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왜 그렇게 비난하죠? 그래요, 크리스틴. 당신은 절대로 말해주지 않겠지만 난 그 남자의 이름을 알아요. 그 음악천사 이름은 에릭. 크리스틴은 깜짝 놀랐다.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리고 말을 더듬기까지 했다. 누구한테 들었어요? 당신이 직접. 무슨 소리예요? 가면 무도회가 열린 날 밤 그가 가엾다고 말했잖아요. 분장실로 들어가서 가여운 에릭이라고. 크리스틴, 이 가여운 라울이 그 말을 듣고 있었어요. 샤니 자장님, 문 밖에서 엿들은 게 두 번째예요. 문 밖에 있지 않았어요. 분장실 내실에 있었어요. 딱 한 사람, 저런 딱 한 사람, 죽고 싶어요? 그럴지도. 라울의 그 말에는 사랑과 절망이 함께 들어있어 크리스틴은 흐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순수한 애정을 담아 그의 두 손을 잡았다. 라울, 목소리의 주인공은 잊어버리세요. 이름도 기억하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 목소리에 대한 비밀을 파헤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렇게도 끔찍한 비밀인가요? 세상에 그것보다 끔찍한 비밀은 없어요. 더는 파헤치려고 하지 않겠다고 맹세해 주세요. 그리고 분장실에도 내가 부르기 전에는 오지 않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럼 가끔씩 부르겠다고 약속해줘요. 약속할게요. 언제? 내일요. 그럼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하겠어요. 그녀의 손에 입을 맞춘 그는 에릭을 저주하고는 인내심을 가지기로 다짐하면서 자리를 떠났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그럼 안녕.